정보가 있는 시사 토크쇼 장윤선의 팟짱. 얘들아 안녕? 요즘 회사는 잘 다녀? 아니, 아침에 시간이 없어서 밥을 못 먹고 다녀. 그래? 나는 요즘 뿌리마켓 곡물 담은 선식 먹고 출근하는데. 정말? 나도 곡물 담은 선식 먹고 다녀. 뿌리마켓? 곡물 담은 선식? 곡물 담은 선식은 100% 국내산 햅쌀 곡물로만 만들어 믿을 수 있다고. 맞아. 그리고 통곡물이 들어가 식감도 좋고 칼로리는 낮은데 포만감까지 있어서 다이어트 식사 대용으로 딱이야. 무엇보다 맛있어. 뿌리마켓을 검색하세요. 색깔 있는 인터뷰. 색깔 있는 인터뷰 시작하겠습니다. 어제 19대 국회 마지막 정기국회가 문을 열었죠. 여야 모두 한 목소리로 일하는 민생국회를 다짐했지만 국회는 전년도 결산안 문제 등을 제대로 마무리도 못한 채 고스란히 그 숙제를 떠안고 100일간의 전투에 돌입한 상황입니다. 무엇보다 정부 예결산 문제가 시작부터 꼬여있는 상황인데요. 오늘은 국회 예결위 야당 간사이신 안민석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을 모시고 자세한 말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굉장히 오랜만에. 예, 경기 오산 출신 내리삼선 안민석 의원입니다. 경기 오산 출신 내리삼선이 중요합니다. 네. 네. 자, 예결위 간사 맡으신 다음에 제가 곧장 문자를 보냈어요. 인터뷰를 빨리 하자. 그럴 때마다 계속 거절을 하셨어요. 이유는 단 하나, 공부를 일단 먼저 좀 하겠다. 공부하고 그 다음에 하겠다. 이런 말씀을 주셨는데요. 역대 최고로 깐깐했다고 욕먹는 예결위 간사가 되겠다. 이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실제 공부를 좀 해보니까 어떤 문제점들이 있던가요? 우리 이제 예산이 400조 되지 않습니까? 네. 언론에서 부실심의, 졸속심의 그런 이제 비난을 종종 받아왔었는데요. 네. 예산 규모의 방대함에 비해서 심의하는 기간이 너무 촉박해요. 그러니까 지난 8월에 추경 같은 경우에도 10조를 추경 심의하는데 네. 불과 뭐 실질적으로 한 3, 4일 정도밖에 안 걸렸거든요. 10조를요? 네. 이야. 세세하게 볼 수 있는 물리적인 시간이 없고요. 그러네요. 예. 이번 본 예산 같은 경우에도 이제 400조 가까이 되는데 네. 실질적으로 예산 심의할 수 있는 시간이 2주, 길어야 한 3주 정도 될까요? 15일 만에 이걸 네. 다 끝내야 된다는 이 기간 건가요? 동안에 400조를요? 네, 400조 예산 세부 사업 항목이 네. 한 8,000개가 되거든요. 8,000개요. 네. 네. 그래서 이것을 세세하게 다 들여다 볼 수 있는 물리적인 시간이 불가능하고 그것이 이제 제도적이고 구조적인 그런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행히 네. 이번에는 이제 국정감사가 다음 주에 네. 예년보다 3주 앞당겨서 시작되다 보니까 네. 그만큼 예산을 들여다볼 수 있는 시간이 좀 늘어났죠. 작년 같은 경우는 10월 말에 국감 마치고 네. 11월 딱 한 달만 맞아요. 예산 심의를 했단 예. 말입니다. 그리고 법적으로 작년부터 12월 2일 날 마무리하게 됐으니까는요. 다행히 올해는 10월 10일 날 국감이 마치니까 네. 예산을 들여다볼 수 있는 시간이 좀 더 길어졌고요. 다음 주 9월 10일 날 네. 이제 예산이 넘어오거든요, 국회로. 네. 국정감사 기간에도 계속적으로 이제 검토를 한다고 하면은 예년에 비해서는 네. 시간적인 여유가 있으나 네. 이것조차도 저희 의원실의 간사방에서 외부 예산 전문가들하고 같이 작업을 지금 할 예정인데 네. 하더라도 8,000개 사업을 뭐 한두 달 사이에 그걸 다 들여다본다는 거는 네. 뭐 이거 수프면이라도 그러게요. 제대로 할 수 없는 일이죠. 예산 그래서 전문가 몇 분 정도가 들어오시는 건가요? 한 이건 좀 영업 비밀인데요. 네, 그래도. 지금 4명이 들어와 있어요. 아. 그래서 추경 때부터 작업을 쭉 해서 사실 뭐 저도 예산에 대해 가지고는 지금도 공부를 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네. 아무리 제가 열심히 공부한다고 해서 지금 제가 12년 만에 처음으로 서울에 방을 하나 얻었거든요. 예결산 때문에. 네네. 예, 지금까지는 오산서 매일 출퇴근을 했는데 네.
이거는 이 막중한 책임을 맡았는데 이걸 어떻게 감당할까? 결국에는 제 스스로가 준비하는 수밖에 없는데 네. 그래서 지난 7월 달부터 예. 그 망원동에 근데 방값이 그렇게 비싼 줄 몰랐어요. 아. 망원동에 월세방을 얻으신 거예요? 그렇죠. 아. 야 그렇게 비싼 줄 몰랐는데요. 네, 전월세 문제가 심각합니다. 예, 그래서 정말 우리 특히 이제 서울서 지방에서 올라와서 다들 이제 원룸 생활 하잖아요. 네. 그 청년들의 네. 애환 네. 그걸 조금 제가 느끼게 되었는데요. 어쨌거나 이제 7월 달부터 서울서 방을 얻어서 공부를 나름대로 열공을 하고 있는데 네. 하여튼 뭐 이종걸 대표가 뭐 그러시더라고요. 이걸 저한테 안희원 정도가 뭐 능력은 모르겠으나 뭔가 맡기면은 열심히는 하니까 네. 미국 유학할 때 박사 논문 쓸 때처럼 한번 열심히 예산 공부해서 예. 그 실력이 부족한 부분은 메워봐라. 네. 그래서 이제 그에 대한 또 제가 화답으로 네. 방을 얻었어요. 그래서 조금 이제 격가지 이야기인데 그래서 제가 아침에 5시 반 일어나가지고 6시면은 국회 사우나실을 갑니다. 아, 그래서 오늘 아침 저한테 6시 25분에 문자 보내셨군요. 그렇죠. 예. 네. 그래서 의원들이 놀라는 거예요. 네. 제가 사우나실이 6시에 문을 열거든요. 네. 항상 1등이에요. 국회 사우나실 문을 6시에 6시에. 열어요. 예. 항상 1등으로 사우나실을 입장하니까 네. 야 안민석 의원이 정말 열심히 예결위 간사님. 열공하나 보다. 네. 일단 뭐 실제로 열공하는지 안 하는지는 어느 잘 모르시지만은 네. 매일 최고 1등으로 사우나실을 들어가니까 의원들 사이에서는 그 소문이 나서 네. 일단 새누리당이 이제 긴장을 하고 있죠. 예. 새누리당 간사는 몇 시에 들어옵니까? 안 들어옵니까? 사우나실은 안 다니시는 것 같아요. 아, 그분은 네. 집이 김포 쪽이거든요. 아, 여의도에서 가까우니까 예. 그럴 일은 없고 예. 하여튼 그래서 예. 쭉 이제 열공을 하면서 지금도 이제 공부를 뭐 나름대로 한다고 하는데 기재위 저를 상대하는 파트너들 예산실장이나 기재부 2차관 같은 경우 그분들은 20-30년 동안을 이 예산을 다룬 완전 빠꿈이고 대한민국 최고의 예산 전문가들이거든요. 그렇겠죠. 준비되지 않으면은 예. 공부하지 않으면은 이분들의 어떤 논리나 정보를 넘어설 수가 없지 않아요. 그래서 그렇습니다. 제가 아무리 공부를 하더라도 이건 다 감당할 수 없겠다. 그래서 그런 고민을 하던 차에 재작년에 예결위 간사를 했던 최재천 의원이 네. 자기도 예산은 좀 안다고 생각을 하고 해봤는데 도저히 안 되겠더라. 그래서 외부의 전문 팀을 네. 팀의 지원을 받아서 네. 그분들하고 같이 예산 분석 작업과 대안을 했다. 네, 네. 그렇게 해서 그분들을 제가 다시 모셨죠. 그렇군요. 그래서 정말 그분들은 우리나라에서 또 내노라 하는 전문가라서 굉장히 큰 도움을 받고 있죠. 지금 보면 그 기재위 기재부 예산실장 그러니까 20-30년 동안 예산만 다룬 예산 전문가 그러니까 완전히 예산 빡봉이더라고. 사실 그 국회 예결위 간사는 바뀌잖아요. 텀이.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사실 처음 맡으신 거고 그동안 예산을 안 했기 때문에 전혀 모르는 그러니까 완전히 초보하고 전문가가 붙으니 늘 예산 문제에 대해서는 관료의 힘에 의해서 그냥 쓸려가는 거예요. 정확하게 정리해 주셨네요. 예. 초보와 전문가의 예. 예산 싸움. 예, 그러니까 판판이 국회가 질 수밖에 없는 그런 문제가 있었던 것 같은데 여하튼 이번에 고시생의 마음으로 그래서 아까 미국 유학생의 마음으로 정 기자님이 저 보자마자 왜 이렇게 뭐 좀 수측하고 좀 보기 안 좋냐고 그랬는데 굉장히 수척해지셨어요, 진짜. 열공하다 보니까 뭐 그렇게 네. 아마 보일 수 있을 겁니다. 그렇군요. 또 열심히 해야죠. 예, 야, 국회의원이 망원동에 방 하나 얻어가지고 지금 예산 공부하면서 한판 제대로 된 예산 전쟁을 해보겠다 이런 결심으로 붙고 계신 겁니다. 자, 그런데 지금 보니까 특수활동비 문제 때문에 처음부터 이게 브레이크가 세게 걸렸어요. 특수활동비의 규모가 1조 원대라고 들었습니다. 도대체 어디에 이렇게 비밀리에 쓰는 돈이 많은 겁니까? 국가 예산을? 일단 네. 1조라는 돈이 네. 무게가 치면은 네. 어느 정도일 것 같아요. 자, 이렇게 생각합시다. 예. 만 원권으로 네. 1조 원 정도면은 네. 몇 톤 정도가 될 것 같아요. 글쎄요. 몇 톤일까요? 이건 언론에서 처음으로 공개하시는 겁니까? 아, 그렇군요. 아, 갑자기 이런 퀴즈 약한데. 글쎄요. 한 5톤 트럭 한 대? 1톤 트럭 한 대? 100톤입니다. 100톤이요? 네. 무게가 100톤이라는 거예요? 만 원권으로 100톤이고 1톤짜리 트럭 100대 분이 1조예요.
이 1조의 돈이 영수증 없이 쓰여왔다는 게 이게 도대체 말이 됩니까? 그리고 그런 말도 안 되는 사항을 결산해서 이건 나 모르겠다. 결산소위원장도 이건 타치하지 않겠다 하면서 방망이를 두드려왔던 이런 관례가 말이 됩니까? 이 부분을 저는 대안을 이전에 저는 국민들에게 알리고 싶었던 겁니다. 이것은 정치인 이전에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이런 말도 안 되는 현실을 소리 외치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부분을 해결하지 않으면은 제가 이제 결산소위원장이거든요. 네. 방망이 칠 수가 없다. 이건 내 양심의 문제다. 또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권리의 문제다. 네. 그렇게 제가 버텼고요. 네. 다행히 이정글 원내대표님도 그래 안민석 그래 한번 이번에 한번 해보자. 네. 사실 원내대표님이 야 적당한 선에서 타협하고 우리 야당이 항상 그래왔던 거 아닙니까? 네. 좀 칼 좀 꺼내는 신용하다가 다시 집어넣고 네. 그러기를 수십 번 하면서 우리 야당이 국민들에게 선명성 부족하다. 쟤들은 뭐 싸우는 척 하다가도 꼬리 내리고 결정적인 순간에 그럼 뭐 그래서 신뢰도를 잃고 네. 선명성 부족하다는 거 아닙니까? 예. 그래서 이종걸 원내대표님께서 내가 받는 특수활동비 이건 내가 공개할 용이 있다. 예. 다행히 그렇게 예. 저에게 힘을 실어 주셔서 예. 제가 끝까지 버틸 수가 이제 있는 것이고 네. 지금도 이제 어제 정기국회는 일단 개원을 했으니까 네. 제가 좀 여유를 가지고 예. 제가 어제 원내대책회의에서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네. 인내를 가지고 비록 야당이지만 인내를 가지고 여당에서 특수활동비 제도 개선 소위를 동의할 때까지 기다리겠다. 네. 추석 날까지도 기다려보겠다. 10월의 마지막 날 밤까지 한번 기다려보겠다. 그렇게 제가 좀 긴 호흡을 내쉬고 네. 이 부분을 이거는 사실 여야의 문제를 넘어선 거죠. 네. 국민들 입장에서 보면은 이게 말도 안 되는 거 아닙니까? 100톤이나 되는 돈이 네. 그게 뭐 하늘에서 떨어진 돈도 아니고 청와대에서 굴러든 것도 아니고 국민들이 낸 혈세 네. 100톤이 예. 그러니까 굉장히 어마어마하게 보이죠. 그죠? 그렇습니다. 100톤이 다르네요. 예. 영수증 한 장 없이 써지고 있다는 게 예. 지난 20년 동안 이렇게 해왔고 앞으로도 그렇게 된다는 게 이게 말이 안 되는 것이죠. 잠깐 규모도 좀 논란이 있어요. 지금 공식적으로는 8,800억으로 알려져 있지만은 네. 제가 비공식적으로 조사를 해본 결과는 네. 여기에 플러스 한 4천 원이 더 4천억이 더 되는 것 같아요. 4천억이요. 예, 그래서 예. 저는 1조를 훨씬 저는 뛰어넘을 거라고 네. 보고 있거든요. 예. 이것도 확인이 필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네요. 그러니까 얼마인지도 모르는 그럼요. 거잖아요. 대한민국 정확하게. 예산 결산을 책임지고 있는 소위원장인 간사가 네. 특수활동비 규모조차를 정확하게 모르는 채 결산 방망이를 두드리는 거 예. 이게 말이 되겠습니까? 예. 정말 있을 수 없는 일인 것 같은데요. 말씀하신 대로 지금 회사에서는요. 단돈 5천 원을 쓰더라도 그거 다 영수증 처리 안 하면은 회사에서 결제 안 해줍니다. 그 세상이 많이 투명해졌는데요. 예, 세상이 다 그렇게 하는데 지금 그런데 이제 문제는 그럼 왜 영수증이 없냐? 네, 국가 기밀 네, 또 정보에 필요한 돈이기 때문에 영수증을 첨부할 수 없다는 것이거든요. 네, 물론 인정을 해야죠. 그건 인정을 하는 네. 것이죠. 그런데 이 돈들이 꾸준히 늘고 있다는 사실이 대한민국이 무슨 뭐 경찰 국가도 아니고 네. 이런 부분을 좀 한번 따져봐야 되겠다. 네. 왜 늘고 있는지. 네. 그러면 지금 그래서 20년간 어느 정도로 확 늘은 건가요? 이명박 정부 때부터 늘었나요? 아니면 노무현 정부 때부터 늘은 건가요? 노무현 정부 때 늘었어요. 근데 그 네. 는 거는 네. 그 내용 자체가 아니라 그때는 예. 건물들을 새로 짓더라고요. 건물을 네, 새로 건물. 짓 예, 제가 건물을 새로 짓는데 왜 그걸 특수활동비로 건물을 새로 짓나요? 국가 안보에 필요한 아, 뭐 국가 그런 안보에 필요한 건물이죠. 시설. 예, 예. 예. 그래서 근데 이제 그걸 갖다가 이제 새누리당에서는 김대중 노무현 그 정부 시절에 많이 늘었는데 네. 그럼 그것도 한번 해보자는 거냐 그런 예, 식으로 하는데 예, 그 예. 내역을 보니까 예. 그런 이제 건물을 짓는데 특별한 상당한 그런 예. 사업들이 있었더라고요. 예, 예. 사업들이 있었는데 예. 그 규모가 계속 늘고 있다는 그 추세, 그 흐름은 주목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예. 사실은 이 사회가 갈수록 투명해지고 밝아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이런 특수활동비는 규모가 조금이라도 줄어지는 게 시대적인 흐름에 맞는 것인데
조금이라도 늘어나고 있다는 것은 그냥 주목할 만한 것이죠. 예. 그래서 이것을 전체적으로 한번 보자는 것이거든요. 예, 그래서 예. 이것을 보고 제도를 개선할 수 있는 소위원회를 예결산 산하에 만들자라는 네. 게 이제 쟁점이 돼가지고 지난 이제 며칠 동안을 여야 간의 공방이 쭉 이제 있었던 것이죠. 그렇군요. 지금 보면 이 특수활동비라는 게요. 국회에도 있고 그리고 또 국정원에도 있고 뭐 검찰이나 이런 데도 다 있는 건가요? 조금씩? 그러니까 규모는 그렇죠. 좀 다르지만 국정원이 알려진 바에 의하면은 4,782억. 아유 정확하게 파악하셨네요. 예, 예. 그러니까 5천억 정도 네, 가까이 5천억 되고요. 정도. 예. 나머지는 다른 정부 부처의 정보비 명목으로 예. 흩어져 있죠. 그럼 법무부에도 300억 가까이 있고요. 법무부에 300억이나 예, 있어요. 있고요. 예. 국방부에도 규모가 제가 지금 데이터를 정확히 기억 안 나는데 가장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거기는 이제 또 어떤 뭐 기무사라든지 네. 정보 활동이 필요하잖아요. 예, 예. 아마 1,000억 이상 됐던 것 같은데요. 1,000억이요. 예, 예. 있고 그다음에 검찰도 있고 예. 미래부에도 있더라고요. 미래부예요? 예, 이런 데는 거기도 왜 한 80억 정도가 있더라고요. 80억이요? 예. 아니 미래창조과학부 같은데 정보비가 80억이나 써야 됩니까? 글쎄 말이에요. 네. 그다음에 경찰에도 있고 네. 기재부의 예비비로도 있어요. 예비비 정보? 내에서 예. 국정원 예산이 따로 책정돼 있어요. 아, 국정원 예산이 그러니까 국정원 별도로 4,782억 5천억 정도가 있고 기재부 안에 예비비 형태로 국정원 정보비 활동이 또 있다는 말이죠. 수천억원 규모에 해당되는 걸로 제가 수천억이요? 알고 있습니다. 도대체 국정원은 도대체 얼마의 국가 예산을 쓰는 겁니까? 이 돈 다 어디로 쓰이는 거죠? 자, 그래서 너무 궁금해요. 예. 국정원의 하는 활동의 특성상 국가 기밀 또 정보 활동에 필요한 돈들이 있죠. 네. 이건 사실 영수증이 어려운 그런 부분이 본질적으로 있는 것이죠. 예, 그러나 쓸 수 있죠. 예. 투명하게 쓸 수 있는 예산들이 있단 말이에요. 네. CIA는 어떻게 하는지를 한번 제가 알아봤어요. 아, 네, 네. 거기는 인건비부터 모조리 다 공개를 합니다. 대신에 예. 미국 국가 안보나 기밀에 해당된 사항을 예. 보고할 때는 네. 비밀 방에 네. 국회의원들을 오게 해서 네. 선서를 합니다. 음. 내가 오늘 본 이 자료는 네. 어느 누구에도 발설하지 않겠다. 아. 내 와이프한테도 발설하지 않고 내 네. 자식한테도 이야기를 하지 않겠다. 네. 그런 선서를 합니다. 네. 밖에는 네. 네. 해병대원이 총을 들고 지키고 있고요. 그렇게 이제 보고를 받는답니다. 아, 살벌하네요. 그러니까 네. 그런 이제 그 비공개 예. 비밀 준수 원칙을 지켜줄 부분은 반드시 지켜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예. 예. 그래서 국정원의 특수 임무, 특수 활동은 존중은 하되 네, 네. 그러나 또 투명하게 공개될 부분은 네. 공개 안 할 부분이 이유가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예. 말씀하신 대로 최소한 뭐 인건비 정도는 깜깜이 예산으로 할 이유도 없는 건데요. 모든 것을 이렇게 비밀 예산으로 해버리면 국민들이 알 권리도 국정원에 이제 침해당하는 일반 거잖아요. 예산 한 2천억 원이 있죠. 예, 일반 거기에 예산. 거기에 이제 인건비 포함해서 다 있는 것이죠. 예, 이제 그거는 지금 국정원법 12조 네. 4항 5항에 의해서 네. 정보위원회에서 자료 제출을 하도록 돼 있고 네. 거기에서 내역을 보고를 받죠. 네, 네. 근데 그것도 이제 비공개로 하거든요. 그다음 비밀 준수를 해야 되고 네. 의원들이 거기서 어떤 자료를 받고 네. 뭐 예산 규모가 얼마다 그런 얘기를 외부로 하면 안 돼요. 네. 그런 식으로 네. 그거는 이제 정보 분야에 해당되는 예산은 정보위원회에서 받도록 네. 국정원 법에 의해서 시행하고 있단 말입니다. 네. 그러면 제가 주장하는 거는 그거 빼고 비정보 예산에 해당되는 특수활동비 네. 요것이 적게는 1,000억에서 뭐 한 3,000억 정도로 네. 추정을 하거든요. 예. 뭐 또 어떤 사람은 2,000억이라고 그러고 네. 정확하게 모르는 거잖아요.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비정보 활동 관련된 예산은 예결위 소관이니까 예, 예. 이 부분을 우리가 보고를 받으면 되는 거 아니냐. 네. 그런데 새누리당에서는 보고는 받지 말고 제도 개선만 하자. 그게 쟁점이에요. 이게 말이 안 되죠. 보고는 그렇죠. 받지. 그건 자기들의 의무, 국회의 의무를 스스로 내놓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이런 비유를 합니다. 예. 자, 환자가 의사한테 찾아갔습니다. 예. 심하게 아파요. 예. 어디가 아픈지 청진기도 가슴에 대보고 피도 뽑아보고 맥박도 재보고 엑스레이 검사도 해보고 그래서 병명을 정확하게
진단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 환자를 수술할 것인지 약으로 쓸 것인지 약을 쓰면 어떤 약을 쓸 것인지 처방을 내놓는 거 아닙니까? 네. 여당이 지금 이야기하는 보고받지 말고 제도 개선은 열심히 같이 해보자고 하는 것은 의사가 환자를 진단도 하지 않고 처방전만 내겠다는 거다. 이건 돌팔이 의사다. 네, 그렇죠. 이건 그래서 제가 그건 곤란하다. 근데 여당에서는 집행내역 보고받는 거 이거는 절대로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네. 제가 소위 개선을 주장을 하거든요. 예. 예결위 산하에 예. 특수활동비 제도 개선을 위한 소소위를 만들자. 네네. 근데 여당에서는 제가 볼 때는 그 H의 어떤 메시지가 있었던 걸로 저는 보아집니다. 청와대 메시지가 있었다는 건가요? 다음은 팟짱 서포터즈 1호 광고입니다. 양꼬치집에 대한 모든 편견을 깼다. 풍무 양꼬치. 착한 가격, 품격 있는 공간. 국내외 유명인들도 자주 찾는 풍무 양꼬치. 나는 그 집 양갈비가 훨씬 맛있던데. 누나 나는 그 집 맛있는 요리들이 지금도 잊혀지지 않고 있어요. 단체석이 많아 모임하기 좋은 곳. 풍무 양꼬치. 대림역과 구로 디지털 단지 역점 두 곳에 있습니다. 예약 문의 02809-9292, 02809-9292. 잠깐, 팟짱 애청자라고 말씀하시면 통큰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아니면 H가 누굴 얘기를 하는 거죠? 하우스. 하우스? 하우스가 무슨 얘기예요? 하우스는 블루하우스도 있고 화이트하우스도 있고. 자, 그래서 일단 하우스 하면은 도박 하우스가 자꾸 생각이 나가지고. 그게 어딘지 모르겠지만 어딘지 모르게 네. 어딘지 모르는 곳으로부터 예. 메시지를 받았다고 저는 보고 있어요. 제발 소위 시효자조차도 자기들은 받을 수 없다고 사정을 하는 거예요. 예? 그럼 뭐가 있는 거죠. 네. 뭐 그러면 H로부터 뭐를 받지 않고서는 이럴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그러면은 소위를 빼줄 테니까 그러면은 집행내역 보고받고 제도 개선하자는 그 합의서를 쓰자. 네. 그런데 집행내용 보고 이거는 빼달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쟁점으로 여태까지 며칠 동안 계속 공전된 거죠. 참 답답합니다. 자, 그러면 하나만 좀 여쭐게요. 이 정보비와 관련해서 특수활동비 정보비와 관련해서 청와대도 예산이 있어요? 있죠. 청와대 예산은 얼마나 됩니까? 그 공개하면 안 돼요. 그 정도예요? 그럼 청와대 예산이 상당하기 때문에 그 그러니까 보고도 받지 말자, 결산 보고 받지 말자 이런 주장하는 겁니까? 공개하면 안 되는 게 아니라 네. 뭐 언론에도 알려져 있어요. 네. 근데 기본적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 그냥 간과하기 어려운 측면이 국민들에겐 있는 것 같습니다. 이름 없는 돈이 이렇게 그 국가 예산으로 많이 풀려서 돌아다니는데 정작 세금 내는 국민들은 그 돈이 내가 낸 세금이 어디에서 어떻게 쓰이는지도 모르고 20년간 집행이 되었다라는 것인데요. 이거 굉장히 충격적인 사실이고요. 이것을 지난번에 예결위 간사분들은 뭐 하신 겁니까? 이런 것들 처리 안 하시고 이런 생각도 들어요. 예. 해마다 논란이 되어 왔어요. 네. 가장 크게 논란이 된 게 2001년에 그때는 주로 이제 국가정보원 예산이죠. 네. 그것을 이제 당시에 그 한나라당에서 이걸 삭감하라고 하면서 문제가 되어 왔고 2005년에는 당시에 한나라당 대표였던 박근혜 대표께서 국정원 예산을 투명하게 밝힐 필요가 있다 이렇게 주장을 하셨고요. 네. 그리고 해마다 예산심의 때마다 특수활동비는 단골 메뉴예요. 저희들이 여당이었을 때는 야당 쪽에서 이거 투명하게 하자고 주장을 했고 네. 또 그 뒤에 저희들이 야당이었을 때는 저희들이 또 주장을 하고 있거든요. 네. 이 문제를 지금 매듭을 풀지 않으면은 지난 20년 동안 그랬듯이 앞으로 또 다른 20년에도 해마다 이 문제가 불거지게 될 거예요. 근데 왜 올해 이 문제를 매듭을 지을 수 있느냐? 네. 지난 5월 달에
여야 정치인들이 네. 내가 받았던 특수활동비, 예. 뭐 원내대표였던 분, 예. 그 다음에 상임위원장했던 분이 뭐 신계련 의원님하고 예. 홍준표 지사죠. 예. 그 두 분이 개인적인 사적으로 이걸 썼다. 네, 사적 검찰 용도로. 조사에서 예. 그러면서 국민들이 화들짝 놀라신 거 예,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여야 대표들이 지도부가 네. 그러면 이거 투명하게 하자. 김무성 대표께서도 영수증 처리 다 하면 되는 거 아니냐. 네. 못할 거 뭐가 있냐. 네. 그렇게 약속을 하신 거죠. 예. 그래서 뭔가 될 듯 했어요. 예. 근데 이게 왜 흐지부지 됐냐. 네. 메르스가 이걸 살려준 거죠. 아. 메르스 사태가 이런 특수활동비 투명화 논란을 네. 잠재워버린 거예요. 근데 메르스가 끝날 즈음에 깐깐한 야당 간사 안민석 간사가 선임이 돼버린 거 아닙니까. 그래서 6월 18일 제가 간사 되면서 첫 일성이 네. 내가 다른 거는 몰라도 이 어두운 구석에 있는 눈먼 1조 원에 대한 실체를 밝히겠다. 그러기 위해서 특수활동비 제도 개선 소위 이것을 관철하겠다. 그걸 첫 번째로 제가 이야기를 한 거예요. 네. 일성으로. 그런데 일각에서는 한명숙 의원 뭐 구속 뭐 유죄받고 박기춘 의원 구속되고 그러니까 뭐 검찰 법무부도 안 갚으면 아니냐. 아니 제가 무슨 뭐 도사입니까? 2달 전에 이런 야당의 이런 저 탄압 사태를 제가 예언을 했겠습니까? 한명숙 총리가 구속 유죄받은 게 8월 20일인데요. 네. 이미 저는 그 2달 전에 예결위 간사 선임되면서 이 소위 문제에 대한 저의 의지를 밝혔거든요. 네. 저는 진정성 어린 마음으로 그날 저의 의지를 밝힌 것이고 이것은 국민의 목소리라는 자신이 있었기 때문에 네. 그리고 제가 비록 부족하고 능력은 없을지라도 아닌 건 아니고 불의는 바로 잡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제 그런 차원에서 이거는 정의의 문제고 진실의 문제고 상식의 문제라는 그런 생각하에서 저는 만약에 이번에 야당 지도부에서 안민석 간사 이거 이제 좀 적당히 하라라고 했더라도 제가 방망이 안 치려고 했었어요. 잠적해 버리면 그만이죠. 이건 저희 양심의 문제고 네. 국민의 목소리이기 때문에 아무리 야당 지도부가 저한테 어떤 그 제안을 한다고 하더라도 네. 저희 소신으로 안 받으면 그만이거든요. 그래서 상당히 고민을 했어요. 만약에 지도부가 네. 어제 그 국회 개원 문제 때문에 네네. 이것 때문에 국회 개원 못하게 생겼으니까 네. 이제 여기서 좀 적당히 좀 타협하고 그냥 방망이 쳐줘라라고 했으면 네. 자 그럴 경우에는 네. 내가 이거 잠적을 해야 되지 않나 방망이 안 두드리기 위해서 실제 그런 요구가 없었어요. 다행히 없었어요. 다행히도 없었어요. 그래서 예. 사실 근데 이제 그런 요구가 들으면 그런 내가 해야 되지 않을까 판단까지는. 고민을 했고요. 예. 이제 다행히 이제 네. 지도부하고 저하고 이제 잘 절충이 된 게 네. 그러면은 결산 처리 요구는 빼고 예. 나머지 안건들 가지고 어제 개원을 하게 됐죠. 예. 근데 사실 보면은 결산 처리는 법적으로는 정기국회 개원 전에 하게 돼 있어요. 네. 8월 30일 날 하도록 예. 돼 있었는데 실질적으로 지난 역대 국회 보면은 결산 처리가 제때 이루어진 적은 거의 없어요. 그렇죠. 그리고 예산도 결산은 그렇고 예산도 그렇고. 10월 말에 본 예산 처리하기 전에 네. 결산 처리를 하면 되는 것이거든요. 예. 그래서 이게 급할 게 없는 것이죠. 우리가 야당이 조급해서 항상 졌는데 저는 이 문제만큼은 야당으로서 느긋하게 여유를 가지고 인내를 가지고 네. 결산 소위원회 문을 활짝 열어놓고 예. 여당이 소위를 동의할 때까지 기다리겠습니다. 네. 추석 때까지 10월의 마지막 밤까지 네. 기다려볼 생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우선 문재인 대표나 또 이종걸 원내대표나 상임위원장이나 다 그 특수활동비는 우리가 먼저 공개하겠다라는 입장인데 새누리당은 답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에는 야당은 공개할 가능성이 커졌지만 여당은 여전히 깜깜이로 그냥 전락할 가능성이 커진 거 아니냐 이런 그러니까 양측이 고루 다 공개해서 투명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가면 좋은데 야당은 공개하고 여당은 공개하지 않고 이런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당은 해야 된다 이런 주장을 하시는지요? 제가 이제 여야 원내대표부터 네. 공개하자. 네. 용감한 결단을 국민들에게 보여주자. 그 제안을 해서 여당 측으로부터 욕을 많이 먹었어요. 뭐 해보자는 거냐. 제발 그 얘기 이제 앞으로 다시는 하지 말았으면 좋겠다. 여러분들이 저랑 여당 의원들 중에 친한 의원들이 있잖아요. 네. 물론 국회의 특수활동비는 전체 특수활동비에 비해서 약 1%에 불과해요. 전체 특수활동비의 1%. 네, 84억이니까는요. 네. 국회가 상징적으로 솔선해서 네. 우리부터 투명하게 영수증화 할 테니까 네. 정부 부처도 기재부도 감사원도 함께 투명화 제도 개선에
노력하라는 촉구를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네. 국회는 아무 일도 하지 않으면서 정부 보러 특수활동비 투명하게 하라. 설득력이 없는 거죠. 그런 차원에서 제가 제안을 드린 것인데 네. 사실은 원내대표들의 특수활동비를 공개하지 못할 이유가 없죠. 한 달에 한 5천만 원 정도 받는 것 같거든요. 네네. 여당은 좀 더 많이 받는 것 같아요. 아 그래요? 그것도 여야 차이가 있군요. 여당 원내대표는 운영위원장을 겸하기 때문에. 근데 어디다 쓰느냐? 한 달에 5천만 원이요? 네, 예. 원내대표. 서민들 볼 때는 뭐 상상이 안 되는 거죠. 예. 그렇기 때문에 이런 돈들은 투명하게 공개하는 것이 예. 그나마 아주 괴물로 취급받는 이 시대에 국회의원들이 조금이라도 국민들로부터 신뢰를 조금이라도 회복하는 신뢰를 회복하는 길보다도 불신을 덜 받는 방법이라 생각을 하거든요. 네. 주로 어디다 쓸 것이냐 제가 대충 한번 좀 알아보고 짐작해 봤어요. 네. 일단 밥값 많이 써요. 밥값을 많이 네, 낸다. 밥값. 예. 근데 그 원내대표로서 정치적인 활동하고 사는 건 만나야 되니까. 예. 정치 활동이 자, 근데 밥값을 영수증을 처리 못할 이유가 있겠습니까? 요새 다 카드 그렇죠. 결제하는데요. 그렇죠. 예. 그렇죠. 그다음 꽃값으로 많이 나가요. 꽃값? 예, 행사할 때, 뭐 의원들 행사할 때, 뭐 어디 어떤 단체 경조사 행사할 뭐 때 이런 뭐 보내달라. 꽃값 예. 많이 나가겠죠. 예. 응? 꽃집들. 예. 예. 어떻게 보면은 밥값 꽃값으로 돈이 충분하지 않을 수가 있어요. 사실은 이 돈 내에서 자기가 개인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돈을 마련한다는 건 저는 쉽지 않을 것 같거든요. 홍준표 지사가 대단한 분이네요. 그 그럼 중에서 그분은 개인 유용을 했다니. 밥값 덜 쓰고 꽃값 덜 쓰고 뭐 개인적으로 사모님한테 쓰셨구나. 자, 그런데 네. 그러면은 5천만 원 중에서 꽃값 얼마 나갔다. 네. 한 뭐 2천만 원 나갔다고 하겠죠. 네. 뭐 밥값 뭐 얼마 나갔다. 1,000만 원 나갔다. 네. 뭐 나머지 얼마 나갔다. 러프하게라도 그건 얼마든지 그거는 공개할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네요. 그렇죠? 예, 예. 이것을 민감하게 받아들일 필요가 없는 예, 것이죠. 예. 아 그리고 국민들이 알 것 같아요. 아 정치하는데 밥값도 많이 쓰고 꽃값도 많이 쓰고 이렇게 되는구나. 이해할 수 있는 그렇죠. 요소도 그다음에, 생기는 것 같아요. 그다음에 이제 상임위 간사들 활동비를 주거든요. 네. 간사들. 네. 예. 그다음 특별위원회 뭐 경력금도 주기도 하고 예. 그런 것들을 공개하지 못할 이유가 전혀 없는 것이죠. 오히려 이것을 우리가 공개하기가 어렵다라고 이야기하면은 뭔가 캥기는 게 있다는 오해를 받는 것이죠. 그러네요. 여당은 도대체 공개하지 못할 이유가 뭐길래 이걸 공개를 못합니까? 밥값, 꽃값 이럴 거 아니에요. 비슷하게. 글쎄요. 그래서 우리부터 솔선하자 이거예요. 솔선하지 못할 이유도 없고 네. 그러면은 정부에게 특수활동비 제도 개선하자는 국회 목소리가 정당성을 부여받지 않겠어요? 네. 근데 왜 여당은 이거를 공개하기 꺼려하느냐? 특수활동비 자체를 성역으로 묶어두고 싶어하는 거예요. 특수활동비 자체를 성역으로. 네. 예. 그래서 지금은 네. 큰 구도에서 특수활동비를 성역으로 묶어놓자는 세력과 네. 특수활동비 성역을 깨자는 세력, 양 세력이 지금 대결하고 있는 거죠. 특수활동비를 깨자는 세력의 선두에 이종걸과 안민석이가 있다고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네. 이것은 지금 2015년 국회가 부여받은 시대적인 요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국민과 함께 이 성역을 깨고 싶은 그런 간절한 마음입니다. 네. 김성태 간사가요. 여당 간사이신데요. 김성태 의원 주장은 그렇게 자꾸 특수활동비 공개를 하자라고 하는데 그러면 양당 간사가 비밀 유지 각서 쓰고 이렇게 해보는 건 어떠냐 이런 주장도 하는데 이런 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질문은 네. 대단히 뭔가 잘못 정보를 들은 것이거나 네. 김성태 간사가 이 말씀하셨다 그러면 그거는 정말 거짓말 하신 거예요. 이 이야기는 제가 제안을 한 거예요. 소위 구성은 죽어도 못하겠다고 하니까 네. 소위 시어자도 꺼내지 말라고 하니까 네. 그럼 소위 빼고 예. 양 간사가 네. 보고받고 네. 보고받되 각서 쓰고 비밀 유지한다. 그렇게 보고를 받자. 그건 예. 제가 이야기를 한 그래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왜 김성태 간사가 저한테 제안한 걸로 합니까? 그렇군요. 지금이라도 만약 김성태 간사가 이 제안을 저한테 하면은 오늘이라도 제가 이걸 받고 예. 소위 말고 예. 양 간사만이라도 보고받고 집행내역 보고받고 예. 그다음에 제도 개선 위해서 노력하자. 각서 쓰고 오늘 결산 소위원회 방망이 두드릴 용의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예, 알겠습니다. 이거 어디 전화하고 오시더니 네. 보고받는 건 절대로 안 되겠다 그러시더라고요.
전화하고 온 다음에 보고받는 거 절대 안 된다. 그 전화를 받는 게 새누리당 의원들의 특징이에요. 그러니까 김재원 의원의 경우에도 새누리당 그 세월호 특위 때 전화를 보면 받은 게 아니라 뭐 전화를 여기저기 이제 하시고 예. 하시고 하기도 하고 받기도 하시겠죠. 왜냐하면 문자도 일요일 날 받으시고. 상황인데 네. 소위 가지고 옥신각신하다가 네. 그러면은 팩 내역을 보고받은 후 제도 개선에 노력한다. 그 각서 합의문을 거의 썼어요. 네. 볼펜으로 써가지고 그럼 잠시 정회하고 서로 그 지도부하고 협의해 보자. 그 사이 뭐 여기도 다 전화하고 이제 뭐 그랬죠. 근데 저는 이제 정권을 위임을 받았기 때문에 네. 저는 뭐 어디 전화할 이유도 없죠. 네. 그리고 혹시라도 싶어가지고 전화를 드렸는데 이종걸 대표가 전화를 또 안 받으시더라고요. 이종걸 대표 전화 잘 못 받으셔. 특히 이제 일요일 오후였으니까. 예. 그래서 다시 만났는데 뭐 네. 집행 내용 보고 받는 건 그건 뭐 네. 절대로 못한다. 그러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새누리당은 의원들의 저기가 없더라고요. 그 직권 능력이 없어요. 제가 보면 볼 때는 늘 누구한테 뭔가 이명박 도장을 정부 받아요. 때만 하더라도 네. 국회 내에서 자율적인 바운더리가 공간이 꽤 많이 존재했던 것 같아요. 네. 근데 지금은 중요한 사안일수록 네. 민감한 사안일수록 청와대하고 직접 통화를 해서 네. 입장을 정하는 걸로 그러니까요. 국회 내에서는 그렇게 다 뭐 보고 있죠. 예. 청와대 BH 블루하우스의 결재 없이 결정을 못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를 앞서 지적해 주신 게 하나 있어서 그 부분은 꼭 짚어야 될 것 같은데요. 중요한 것은 이 특수활동비가 매년 증가하고 있다는 점이다라는 점을 지적해 주셨어요. 특히 국정원 예산의 경우가 그렇다고 한다면 그리고 무엇보다 참 그런 게 이 2012년 댓글 사건이 있었죠. 그리고 최근 해킹 사건에 이르기까지 선거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요소들이 정보기관 안에서 많이 발생을 했단 말이죠. 사이버 사령부도 그렇고요. 그런데 돈도 늘어났어요. 그럼 뭔가 이것이 어딘가에 무슨 일을 하기 위해서 쓰이는 돈인가라고 합리적 의심을 해볼 만한 점이 있는 거예요. 그 점은 좀 어떻게 보시는지. 전체적으로 특수활동비가 증감한 거는 맞는데 네. 그 속에서 국정원 예산이 얼마인지를 정확하게 분간할 수 없으니까 국정원 예산이 얼마큼 증가했는지 감액했는지 그거는 저희들이 판단할 수가 없고요. 네. 자, 국정원이 지난 대선 때 댓글 개입한 것으로 그렇게 지금 파악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재판 중입니다. 그래서 그런 의혹들, 네. 정치인들을 사찰하고 뭐 네. 공안 탄압을 하고 그런 주장과 의혹에 대해서 국정원 스스로가 이 문제를 털어버려야 되잖아요, 그죠? 네. 그러면은 예산 집행 내역을 통해 가지고 활동을 어느 정도 가늠할 수 있는 그러한 기회가 생긴다 그러면은 국정원 스스로가 의혹을 네. 벗어낼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는 것이죠. 음. 국정원이 국가를 위한 일을 활동을 하면서 국민들로부터 야당으로부터 의심을 받으면 안 되잖아요. 네. 그 사람들이 예. 야당 정치인들 사찰하는 일을 하나 국민들 사찰하나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라도 이 예. 부분은 국정원 스스로가 네. 최대한 협조를 해서 의혹이 될 만한 부분은 털어낼 수 있는 그런 태도 변화가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말씀하신 대로 지금 지적해 주신 내용만 보더라도 충분히 국정원 입장에서 자기들의 입장을 우회적으로 항변하는 차원에서라도 공개하는 게 훨씬 바람직할 것 같은데 그것을 계속 성역화하려는 것에 저는 상당히 큰 좀 문제가 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의원님 모시고 약 40분 동안 얘기를 좀 들어보고 있는데요. 지금 보면 협상은 계속되고 있는 겁니까? 결렬될 상태입니까? 지금 협상이 끊어진 상태죠. 새누리당 입장에서는 어제 정기국회 개원하면서 결산 통과시키려고 했는데요. 네. 일단 뭐 저희 야당이 워낙 완강하게 소위 구성 안 하면 방망이 못 들인다는 입장을 하니까는 어제 결산 처리만 빼고 나머지 건은 어제 개원국회 개원식 통해 가지고 정리가 된 거 아닙니까? 네. 그래서 이 문제는 일단 국정감사 마칠 때까지는 다시 수면 밑으로 깔아앉을 겁니다. 국감이 끝나는 시점 그러니까 10월 10일을 계기로 해서 다시 한번 또 이게 발화 지점이 생기지 않을까. 그런데 딱 중요한 것은 네. 어제 오전에 네. 정의학 국회의장님께서 예. 제도 개선 소위를 할 필요가 있다라고 공개적으로 말씀하셨어요. 네. 저희 야당 의원들은 의장님이 우리 야당 편을 들어줬다고 이야기들 하는데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의장님이 국민의 편,
상식의 편을 들어준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의장님께서는 정치적으로 중립이고 그분이 뭐 당적도 갖고 있지 않은 분인데 네. 그분께서 그리고 내용을 잘 아시는 그분께서 문제의식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계실 그분께서 이거는 여야 구분 없이 소위를 구성해서 네. 체계적으로 논의하고 보고도 제대로 받고 네. 그걸 통해서 제도 개선해보자라고 하는 의지를 밝히셨다는 것은 이 여야 이 문제 논란의 와중에서 뭐 한 페이지를 넘기는 말씀이었다고 보거든요. 네. 그래서 국민들도 원하고 야당이 주장하고 국민들도 이거 왜 안 하냐고 하는 이 상황이 됐기 때문에 이제는 앞으로 여당도 굉장히 깊은 고민에 빠질 것입니다. 더 이상 이것을 버틸 동력이 없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성역화를 끝까지 할 수 있는 저는 동력을 공간이 통해 없다. 명분과 동력을 예. 상실할 거라고 봅니다. 예. 그래서 저는 깊은 고심 끝에 저는 결국에는 이 가을에 찬바람이 불기 전에 네. 여당이 어떤 적당한 명분을 가지고 그럼 소위 통해서 이 문제 같이 해결해 보자. 그런 좀 좋은 답이 올 거라고 봅니다. 네. 결과적으로 국민 앞에 누가 이겨내겠습니까? 그러게요. 그런데 좀 한 가지 불안감은 지금까지 예산은 그냥 하고 앞으로 제도 개선만 하자 이런 방향으로 논의가 갈까 봐 그건 좀 고민이 되네요. 일단 소위를 구성하면은 네. 그 속에서 모든 수위 조절은 가능하고 네. 현실적으로 가능한 것부터 또 인정할 거 다 섞어 가지고 다 논의를 할 수 있기 때문에 네. 그거는 뭐 지금 걱정할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여하튼 좀 정확하게 이런 것들이 공개돼서 더 이상 깜깜이 예산 없도록 잘 꼼꼼하게 감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깐깐하게. 네, 깐깐하게. 끝으로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사실 오늘 여러 가지 쟁점들이 많았는데 예산 문제가 워낙 심각하니까 다른 것들은 살펴볼 기력이 없었네요. 끝으로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특수활동비 투명화 문제는 저희 야당의 힘으로는 부족합니다. 국민 여러분들의 힘으로 성력을 반드시 깨트릴 수가 있습니다. 국민 여러분들께서 관심 가져주시고 힘 모아주시면 이 성력을 깨트려 보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오마이뉴스 10만인 클럽 후원한 지 솔직히 얼마 안 됐어요. 최근 얼마 전부터 제가 하기 시작했는데 그 이유는 지금 제대로 된 언론이 없는 시대에 살고 있잖아요. 그래서 제대로 된 언론에게 힘을 보태줘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진짜 작지만 한 사람의 10,000원이지만 이게 모이면 제대로 된 언론의 역할을 해줘 오마이뉴스가 힘을 받아서 좀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제대로 된 언론의 역할을 보여줄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응원의 마음으로 가입하게 됐고 그래서 여동생한테도 권해서 같이 하자 좋은 일이니까 그렇게 하게 됐고요. 그리고 또 바라는 게 있다면 아무래도 인터넷 뉴스니까 인터넷으로만 이제 기사를 많이 접하시잖아요. 그래서 페이스북이나 트위터, 인터넷을 많이 접하지 않는 분들에게 어떻게 하면 이 바른 언론의 소리가 전달될까 이런 것도 좀 더 고민하셔서 맨날 TV 종편만 보시는 그런 어르신들에게도 어떻게 하면 이 바른 언론이 전해질 수 있을까를 좀 오마이뉴스가 고민해봐 주셨으면 그래서 우리가 정말 너무 다른 세상에 사는 게 아니라 하나의 소리를 좀 같이 나눠서 듣고 공감할 수 있는 그런 시대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너무 축하드립니다. 6주년. 안녕하세요. 오마이뉴스 최종 병기라고 바득바득 우기고 있는 김병기입니다. 15년 동안 기자로 뛰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보내주신 자발적 구독료가 제 월급이었어요. 정말 고맙습니다. 장윤선의 팟짱도 그렇게 만들어요. 팟캐스트 제작비 스폰서가 되어주세요. 10만인 클럽에 가입하시면 되는데요. 02-733-5505 내선번호 274번으로 전화주세요. 아니면 오마이뉴스 홈페이지 우측 상단에 동그란 주황색 배너가 있거든요. 그걸 꾹 눌러주세요. 청취자 여러분, 열심히 뛰겠습니다. 아싸! 정보가 있는 시사 토크쇼 장윤선의 팟짱.